안녕하십니까. 한국택시정책연구소의 이선주입니다. 오늘은 서울 개인택시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잠깐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아 있습니다. 우리 조합은 3월 5일 선거를 앞두고 있고, 우리 개인택시의 비전을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 개인택시의 비전을 5목차로 구분해 봤습니다. 운송사업조합의 비전과 개개인의 비전, 그리고 은퇴 이후에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필요 조직에 최소한의 개편이 뭐가 필요한가? 그리고 투표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서울개인택시 미래는 이사장 그리고 이사의 리더십이 상당히 좌우합니다. 조직체가 조금씩의 발전을 가져오긴 했으나 보다 나은 도약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이 요구하는 청렴과 IT 기술 발전에 따른 리더십을 가진 조직의 리더가 꼭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택시 직업군은 라디오를 듣고 승객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방면에서 빠른 정보와 나름 고급 정보를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발전한 스마트 기기의 늦은 적용으로 인해서 외부로부터의 업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조직의 리더, 스마트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공부가 되어 있는가?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가? 청렴한가? 유권자의 몫입니다. 서울 개인택시 개인의 비전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 사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상당히 행복한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서울 개인택시의 평균 연령은 63세입니다. 63세를 기준으로 직업군을 분류할 때 이것보다 행복한 직업이 상위에 몇 개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피해의식을 많이 갖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시대 변화에 따른 각종 정책 입안, 변화 과정에서 일방적 보도에 의해서 정책 도입 과정의 진실과 정치의 진실 사이에서 언론사에 편집된 소식을 접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방어적 자세를 갖게 됩니다. 모빌리티 사회에서 분명 긍정적인 요소, 현장에서 65% 실차율일 때 시민들은 택시 타기 어려운 시대였는데 지금은 IT가 접목돼서 1%의 택시에만 빈차가 있어도 승객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좋아진 세상에 시민과 이 직업군을 가진 사람이 모두가 좋아진 세상이 틀림없는데 몇몇 사람의 이 섣부른 예측, 불필요한 오해,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부족한 정보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복이 잊혀져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업군이 지금보다 행복해지려면 조합비의 약 1% 정도, 우리가 지금 서울은 15,850원의 조합비를 내고 있습니다. 850원은 연합회비로 내고 있고 15,000원은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15,000원을 걷는 비용 중에 약 1%, 1,500원은 무조건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된다. 지금 한 직업군, 예를 들어 타다가 발생했을 때 시민사회에서는 타다 편을 많이 들었죠. 만약에 우리 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과연 시민들이 일방적으로 타다 편을 들었겠습니까? 어느 직업이든 그 직업을 통해서 먹고만 살아서는 시민사회의 호응을 받기 어렵습니다. 위기 때 시민들이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비전을 가질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타입 1, 2, 3 사업의 등장은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 후보를 6분이 하신 겁니다. 저는 이 6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IT 기술이 접목된 택시 상황은 블랙택시라는 건 최고급 서비스로 장점을 가지고 있죠. 비싼 요금이 단점이고요. 전체 시민의 상위 한 5%, 3%에서 이용할 수 있는 블랙이죠.
준 프리미엄 택시는 우리 일반 택시와 블랙 사이에 요금을 차고 들어오는 거죠. 타다가 이런 짓을 좀 합니다. 블랙 택시보다 약 10% 20% 싸게 해서 시장을 뺏어가는 거죠. 타다의 영업 형태는 이런 식입니다. 우버는 최근에 SK와 범세계적 서비스에 한국도 시작을 하고 있죠. 온다택시 티맵에서 상당한 투자를 해서 카카오와 견줄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에 카드 결제기가 존재하고 살아남으려면 온다택시가 성공이 필수 조건입니다. 마카롱 택시, 나름의 브랜드를 가지고 자전거를 실어드린다든지 펫 택시를 운영한다든지 여러 형태의 서비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브랜드화되는 것이 추세입니다. 벤티 택시는 타다를 대체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이 벤티가 서울에 대략 500여 대가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요. 아직 500대가 안 됐습니다. 이분들의 나름의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왜? 손님의 질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IT 기술이 접목된 택시 시장, 이 벤티를 운행하는 사람 중에 만족도가 좋다. 돈을 일반 택시보다 많이 더 버는 건 아니지만 투자가 조금 더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새로운 시장은 다 우리한테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우리들한테 스트레스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올바른 리더를 선택했을 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 꼭 투표장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택시 은퇴 이후의 비전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특히 새마을금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금고 자산을 많이 늘려놓습니다. 대출이 우리가 새마을금고 회원이고 출자금을 내고 하면서 1금융권보다 새마을금고는 2금융권이다 해서 이자가 비쌉니다. 새마을금고 자산을 엄청 늘려놓고 탄탄하게 합니다. 그런데 개인택시 팔고 처우가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새로운 리더는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택시의 직업, 군인연금이요, 공무원연금, 이 직장 은퇴하고 나서 연금들을 받습니다. 우리는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택시를 오래 하신 분들이 택시만 해서 3, 40년을 운행하신 분들은 사회적 기여를 한 겁니다. 다른 분들은 60살이 돼서 노령연금, 국민연금 받는데 우리 개인택시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령연금도 줄고 국민연금도 더 이후에 타고 또 택시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부가가치를 실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업을 통해서. 그래서 얼마든지 은퇴 이후에도 사회적 저항 없이 연금 도입을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우리의 새로운 리더들은 충분히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투표를 하셔서 투표율이 높아야만 됩니다. 운전직 종사기간이 오래되신 분들, 그러니까 다른 직업으로 정년퇴직하시고 다시 택시 와서 개인택시 80, 65세 이상 개인택시 양도하는 분들한테 똑같이 대우했을 때는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택시를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떤 형태든 은퇴 이후에도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된다. 충분히 그러한 준비는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리더를 잘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필수 조직. 이 부분은 사실 1시간 이상 얘기해도 부족합니다. 우리 조직이 법무팀이 꼭 필요하고요. 한국 이 택시정책연구소 필요합니다. 버스는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뭔가 정책이 나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 선제적으로 먼저 정책을 자꾸 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 우리한테 안 되어 있고요. 직원들이 그 승진할 때 그냥 승진시킬 것이 아니고 1급 승진 때마다 택시제도 관련 약식 논문이라도 제출해서 뭔가 좀 더 발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회를 자꾸 주고 우리들이 상당한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뭔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회를 자꾸 줘야 됩니다. 슈퍼 엘리트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고 의지가 있는 사람과 그냥 평범하게 그냥 주는 월급이나 받는 직원을 똑같이 대우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원들도 슈퍼 엘리트가 될 수 있도록 나중에 기획실장까지 될 수 있는 이런 길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각종 세미나에 보내서 공부하고 오게 하고 그 공부를 우리 조직의 리더들한테 대의원 지부장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공제조합은 해피콜 서비스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은 간단히 그냥 한 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투표로 무엇을 얻을 수 있기에 제가 자꾸 투표하라 그러느냐면요.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19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선거를 했잖아요. 전 세계가 놀랬지 않습니까? 야,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투표율이 높다. 전 세계가 놀랬죠. 우리 개인 택시의 투표율은 정부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택시 투표율이 80%가 넘는다면 여기서 선출된 이사장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논란을 잠재워 주십시오. 지금 투표율이 낮은 상태에서 이사장이 선출되면 여기저기서 소수 의견이 자꾸 치고 올라옵니다. 선출된 이사장이 힘을 갖고 뭔가 일을 하려면 투표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정부에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보다 더 기울이게 됩니다. 투표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입니다. 예측 가능한 서비스, 시민사회로부터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 택시는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가 됨으로써 신뢰와 직업적 자부심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바뀌는 경쟁자, 모빌리티로서 법인 택시 사업자가 지금 다 모빌리티 사업자로 점점점 전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개인 택시가 모빌리티 사업자들보다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의지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 택시와 모빌리티, 원유 또는 금과 비유되는 축적된 데이터, 이 데이터를 전부 현재는 카카오가 가져갔습니다. 앞으로 우리 스스로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원유와 또는 금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제시와 조직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리더의 탄생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 내 권리를 포기하십니까? 투표하지 않은 분들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투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투표하고 비판해야 됩니다. 내 권리를 포기해서는 절대 우리가 얻을 것이 없습니다. 꼭 투표하셔서 지속가능 영업 환경을 위한 조직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한몫해 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진지하게 잘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혹시 개인의 의견이 다르신 분들은 댓글로 의견 표명해 주시면 토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운전 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3월 5일 꼭 투표하십시오. 3월 5일 꼭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십시오. 감사합니다.